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고 또 헷갈려하시는 긴급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식 투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수급자가 주식하면 나라에서 지원금 다 끊는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 한 번쯤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르고 하셨다가는 정말로 하루아침에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억울하게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 정확한 기준과 주의사항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헷갈리기 쉽지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질문, 주식으로 번 돈은 소득일까? 재산일까? 에 대한 완벽한 정리입니다. 영상에서 시청자분들이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과 예시를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주식 매매 차익은 재산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따르면 주식을 사고 팔아서 남긴 이익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통장에 쌓이는 금융재산으로만 평가됩니다. 이 부분이 수급자분들이 가장 안심하셔도 되는 대목입니다. 주식으로 1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해서 매월 소득이 100만원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어 다음 달 수급비가 바로 100만원 깎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 왜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볼까요? 정부에서 수급자의 재산을 조회할 때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얼마를 남겼느냐 그 과정을 일일이 추적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특정 시점에 수급자 명의의 주식 계좌에 총 얼마가 들어있는지 결과만 사진 찍듯이 찰칵 확인합니다. 어르신들 은행 통장에 1천만원을 넣어뒀는데 이자가 붙어서 1010만원이 되면 내 통장 잔고가 1010만원이 되는 거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1천만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운이 좋아서 1500만원으로 올랐다면 정부는 어르신이 500만원을 벌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어르신은 현재 1500만원짜리 금융재산을 가지고 계시구나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3. 평가 기준, 그렇다면 내 주식은 얼마짜리 재산으로 계산될까? 주식은 매일 가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 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날의 최종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투자 원금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 1000만원을 투자했더라도 주식이 반토막 나서 현재 가치가 500만원이라면 내 금융재산은 500만원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2천만원으로 올랐다면 2천만원의 금융재산이 있는 것으로 잡힙니다. 4. 핵심 주의사항, 이것은 재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깎입니다. 주식 매매 차익은 재산이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당금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즉 재산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24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나 배당금이 들어오면 초과한 금액만큼 실제 나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매월 받는 생계급여가 깎일 수 있으므로 고배당주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기초수급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서 생긴 수익금은 여러분의 월급이나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쌓여있는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났다고 해서 다음 달 수급비가 바로 똑같이 깎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딱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주식 배당금인데요. 샀다 팔았다 하는 차익은 재산이지만 가만히 들고 있어서 나오는 배당금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게 1년에 24만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수급비가 깎일 수 있으니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주식을 하면 언제 왜 탈락하게 되는 건가요? 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식 수익이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들어간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복지 제도를 설명해야 하므로 바구니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쉽게 풀어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내 재산을 담는 안전바구니, 기본재산액. 우리나라 복지제도에는 기본재산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정도 재산은 수급자분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하니까 재산이 없는 것으로 빼드릴게요 하고 인정해주는 안전바구니입니다. 이 바구니의 크기는 집값이나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사시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2026년 적용 기준 서울 9,900만원, 경기도 8천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7,700만원, 그 외 지역 농어촌 등 5,300만원,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전월세 보증금, 통장 예적금,
그리고 주식평가액까지 모두 합친 총 재산이 이 안전 바구니 안에 쏙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급비도 깎이지 않습니다. 2. 문제는 바구니를 넘칠 때 발생합니다. 월 6.26%의 무서움.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내 재산이 늘어났고 그 결과 총 재산이 우리 동네의 안전 바구니를 넘쳐흐르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는 이 바구니를 넘쳐흐른 재산을 이 사람은 재산이 많으니 이걸 돈으로 바꿔서 생활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소득환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무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집이나 땅 같은 일반 재산은 바구니를 넘치면 한 달에 4.17%를 소득으로 잡지만 주식이나 예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현금화가 쉽다는 이유로 한 달에 무려 6.26%를 소득으로 쳐버립니다. 3. 알기 쉬운 계산 예시. 상황, 경기도에 사시는 어르신 안전바구니 크기 8천만원, 재산, 전세 보증금 6천만원 더하기 기존 통장 잔고 1천만원 원 총 7천만원. 이 어르신은 원래 재산이 7천만원이라 바구니 8천만원 안에 쏙 들어가서 수급비를 잘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는 돈으로 주식을 샀고 운이 좋아 주식이 2천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변경된 재산, 보증금 6천만원 더하기 통장 1천만원 더하기 주식 2천만원은 총 9천만원. 이제 안전 바구니 8천만원을 1천만원만큼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등 복잡한 계산은 제외한 예시입니다. 정부는 이 넘쳐흐른 금융재산 1천만원에 6.26%를 곱합니다. 1천만원 곱하기 6.26%는 62만 6천원. 어르신은 실제로 한 달에 62만 6천원을 번 적이 없지만 정부는 어르신은 주식 때문에 한 달에 62만 6천원의 소득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계산해버립니다. 결국 내 수급비 기준선에서 저 금액만큼 수급비가 대폭 깎이거나 아예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4. 핵심 주의사항 주식만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주식에 500만원 밖에 안 넣었는데 왜 탈락해? 라고 억울해하십니다. 주식평가액 하나만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식 더하기 은행 예적금 더하기 청약통장 더하기 보험해약 환급금까지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재산을 싹 다 합친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이 사시는 동네마다 이 정도 재산은 봐줄게 하는 안전 바구니를 줍니다. 서울은 9,900만원, 경기도는 8천만원이죠. 내 전세금, 통장 잔고, 그리고 주식까지 다 합친 금액이 이 바구니 안에 쏙 들어가면 주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올라서 내 전체 재산이 이 바구니를 넘치게 된다. 그때부터가 진짜 무섭습니다. 나라에서는 바구니를 넘친 주식이나 예금 통장 금액에 대해 매월 6.26%를 소득으로 쳐버립니다. 만약 바구니 밖으로 1천만원이 넘쳤다. 그럼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매달 62만원씩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계산이 되어버려요. 당연히 수급비가 왕창 깎이거나 수급자에서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식 300만원 밖에 안 했는데 왜 떨어졌지? 하시는 분들, 주식 300만원 때문이 아니라 어르신 통장에 있던 예금이나 보험금까지 싹 다 합쳐서 바구니가 넘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놓치고 또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결정적 주의사항 3가지입니다. 1. 첫 번째 팩트, 매매 차익은 통과, 하지만 배당금은 깎입니다. 앞서 주식이 올라서 번 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주식 투자의 또 다른 수익인 배당금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은행 이자와 똑같은 재산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면제 기준 1가구당 1년에 받는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모두 합쳐서 연 24만원까지는 소득으로 안 치고 봐줍니다. 탈락감액 위험, 하지만 1년에 24만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부터는 나의 실제 월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요즘 은행 이자보다 배당금을 많이 주는 고배당 주식이나 리츠 부동산 투자 주식에 투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자칫하면 배당금 몇만 원 더 받으려다가 매달 나오는 수급비가 그 이상으로 깎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팩트, 조사 나올 때만 팔아서 현금으로 빼두면 안 걸리겠지. 절대 안 됩니다. 간혹 주변에서 수급자 정기 조사 나온다고 할 때 주식 싹 팔아서 현금으로 장롱에 숨겨두면 모른다라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수급자 자격을 영영 박탈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정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제1, 2금융권 및 증권사를 포함한 140여 개 금융기관의 전산망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하는 그날 하루의 잔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다 나간 내역, 3개월간의 평균 잔액 등을 모두 사사치 조회합니다. 만약 주식을 팔아 큰 현금을 뽑아뒀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정부는 그 돈을 어르신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똑같이 재산에 포함시켜버립니다. 3. 세 번째 팩트, 자녀 추천으로 산 해외 주식 세금 폭탄과 함께 수급자 탈락? 요즘 자녀분들 추천으로 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에 투자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계십니다. 여기서 예상치 못한 큰 함정이 발생합니다. 국내 주식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지만 해외 주식은 1년 동안 사고 팔아서 얻은 수익이 250만 원을 넘어가면 무려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 자체도 아깝지만 더 큰 문제는 세금 신고 기록입니다. 해외 주식 수익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순간 이 기록은 즉각 보건복지부 복지전산망으로 넘어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어르신 해외 주식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버셨네? 하고 즉시 확인이 가능해지며 이는 재산 증가로 인한 수급자 탈락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레이더망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이 3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고배당 주식 함부로 사지 마세요. 은행 이자랑 주식 배당금 합쳐서 1년에 24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르신들 수급비에서 깎입니다. 둘째, 꼼수 부리시면 큰일 납니다. 조사 나온다고 주식 팔아서 현금으로 뽑아두면 안 걸릴까요? 요즘 나라 전산망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돈 뽑아간 내역까지 다 봅니다. 어디 썼는지 증명 못하면 그대로 어르신 재산으로 쳐서 탈락시킵니다. 마지막 셋째, 미국 주식 조심하세요. 자녀분들 말 듣고 해외 주식 샀다가 수익이 250만 원 넘어가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세금 신고 들어가는 순간 나라에서 어르신 재산 늘어난 걸 가장 먼저 눈치챕니다. 어르신들 주식 투자는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내 기본 재산액 바구니가 얼마나 남았는지 꼭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시고 안전하게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2026년에 새롭게 바뀌는 복지 혜택들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